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잠시 뒤 새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기존에 BOA가 입수한 초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유 수입 제한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26일 오후 3시 리비아 관련 회의 직후 새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유엔 소식통이 VOA에 밝혔습니다. 표결에 오를 대북 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조치로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VOA가 25일 입수한 초안에는 지난달 입수했던 최초 초안과 비교해 제재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초안은 대북 반입 원유를 현재 허용된 연간 공급량 400만 배럴, 약 52만 5천 톤을 300만 배럴, 약 39만 3,750톤으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 50만 배럴을 37만 5천 배럴, 약 4만 6,875톤으로 축소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앞서 초안이 제안했던 원유 허용량 200만 배럴이나 정제유 허용량 25만 배럴보다 감소폭이 줄었는데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과 협상을 통해 일부 제재를 완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 등이 포함된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은 금수품으로 유지하고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북한의 중요 수입원 중의 하나인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들도 금수 조치 대상으로 유지됐습니다. 또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제품군도 이전 초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했으며 북한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인 김소율과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조직 조선 남강무역회사,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등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표 외에 현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하나라도 반대한다면 이번 결의안 채택은 무산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안 3건과 2016년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 방식으로 통과시켰으며 당시 결의안 표결 전까지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협상을 하며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표결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불법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정황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24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What we saw happen, the launch of these 3 missiles, only contributes to an increa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tensions. I will say it again, but and the Secretary General has said it numerous times, that he calls on the DPRK to fully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면서 외교적 관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아일랜드의 제럴딘 브린 네이슨 대사도 안보리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So the important thing, I think, for the Council to do is to remain united and firm in our response. There is work on a resolution and we hope to see that progressing very soon. 유럽연합 EU도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 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25일 BOA에 북한이 불법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가 정황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면서
영내와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귀국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더 큰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습니다. 이번 도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무력 시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비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양국 간 협력과 억지력 강화 노력에 맞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It's a bit of it's a message of defiance. It's stating very clearly that North Korea is on a path to do what Kim Jong-un said they would do, and they would intensify efforts to enhance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So, but it's also a message that tells all the countries, certainl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VID-19, the coronavirus, is not going to delay or distract them from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사일로 작별 인사를 했다면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there was ever a military conflict, North Korea would be using different types of missiles. So they would be using the short-range missiles, to attack military targets in South Korea and in the region. And they would, of course, be threatening to use longer-range missiles to attack the U.S. directly. So in a way, it's kind of like a military exercise where you exercise a range of capabilities and show that you can do them simultaneously.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의 계속된 대화 제안에 미사일로 응답했다면서 전쟁 발발 시 사용할 진화하고 있는 무기 역량을 지적했습니다. Well, firing multiple missiles at the same time and different types of missiles particularly shows an evolution and an improvement in North Korea's operational capabilities. In a wartime scenario, they would need to be able to fire such missiles simultaneously. And this shows that they're learning well how to do it.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ICBM 추가 발사뿐 아니라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시기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외교를 외면하는 정책을 택한 만큼 도발은 계속될 것이며 전쟁에서 숨진 미군 병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 이번 주말에 북한이 핵실험을 벌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6일 기시 방위상과의 보안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두 장관은 미일 동맹이 북한의 어떤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을 약속했으며 미일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논의를 지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양태나 위협 수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상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차원에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을 준비해 실행했다면서 전날 현무2 등 미사일 대응 발사와 대비 태세를 설명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일 외교 차관들과 3자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셔먼 부장관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전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최근 잇따르는 긴장고조 행위를 이어가는 데 주목했으며 북한과의 외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3국 차관들은 영내와 전 세계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하는데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발열자의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라면 앞으로 한 달 내 북한 전체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고려대 의대 교수인 김신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26일 고려대 의료원이 주최한 북한 코로나 상황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의 코로나 확산 당시 상황과 비교할 때 북한의 발열자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라면 이미 실제 감염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며 향후 한 달 내 전체 인구가 감염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현재 북한이 공개하고 있는 사망자 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망률 0.002% 수준은 감염질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식량난과 국제 구호단체들의 접근 제한 등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등 러시아와 중국이 할 수 없는 창의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